126페이지 2차 부등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에요. 이때까지 우리 봤던 부등식은 몇 차 부등식이었어요? 1차 부등식. 맞지? 절대값 기호를 가진 부등식. 맞죠? 이런 부등식을 받고 이제부터는 우리 뭐가 나옵니까? 2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그죠? 2차 부등식이요. 이제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 일단 2차 방정식 풀었던 거 기억나니 안 나니 얘들아?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어요? 인수분해 또 근해 공식 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었어. 맞죠?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 것인가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이랑 곱해서 음수가 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2차 방정식처럼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었다 가정하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의 곱이 음수가 된다. 무슨 얘기예요? 앞에 있는 형태가 양수, 뒤에 있는 형태가 음수 또는 얘가 음수, 얘가 양수. 맞니? 맞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x 플러스 2가 양수, x 마이너스 3이 음수 이거나 두 번째 x 플러스 2가 음수, x 마이너스 3이 양수면 됩니다. 라는 뜻이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면서 x는 3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소직선에 그려서 마이너스 2보다 크며 3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 공통인 범위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얼마?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요. 또는 두 번째 경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리고 x는 3보다 크다입니다. 둘 다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면 작아야 되면서 동시에 3보다 큰 수 찾아보세요. 얼마 있어? 없네. 이 경우 또는 아래에 없다니까 이거는 할 필요 없이 얘만 정답으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맞니? 맞니? 만약에 저기 나오는 형태에서 수가 여기 알파 베타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얘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1랑 얘가 0 되는 값 3으로 정리가 되니까 이 형태를 만약에 한다면 x 마이너스 a랑 x 마이너스 b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작은 a와 큰 b 사이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 맞아요? 맞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지? 우리가 원래는 정리만 한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지?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또 까먹었을까봐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반대로 바뀌어 있어. 이렇게 된다라고 해봅시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의 곱이 이번에 양수라고 해보자. 양수면 어떻게 돼? 둘 다 양양 또는 음이니까 양양이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라고 해보자. 이거 양수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너도 양수면 x는 3보다 크다. 너희를 연립해서 나온 결과 또는 반대겠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x가 3보다 작다를 연립해서 정리합시다.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얘는 3보다 크다니까 공통범위는 3보다 크다가 되어서 요거를 풀어주면은 x는 3보다 크다. 또는 너희 공통인 거 풀면은 요 놈만 나오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네. 맞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의 곱이 양수라고 한다면
작은 a보다 작거나 큰 b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맞습니까? 이해돼? 절대값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와 a 사이라고 했고, 얘처럼 크다.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하면 작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큰 a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똑같네. 맞죠? 이렇게 되면은 사이사이로 생각하면 되겠고, 이거는 기억 형태니까 큰 수보다 크고 작은 수보다 작아라 이렇게 바꾸면 좀 더 기억하기가 쉬워지겠습니다. 괜찮니? 좀 이따가 정리는 한 번에 쭉 할게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럼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잘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인수분해 무조건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억지로 인수분해를 했죠. 근해 공식 이용해서. x는 등호 있다라고 생각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라고 나오고요. 얘가 0이 될 수 있도록 해준 값은 2 플러스 루트 2를 뺀 거랑 2 마이너스 루트 2를 뺀 거랑 이렇게 곱이 0으로 정리가 되는 거였잖아. 맞죠? 지금은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사이사이가 될 것이며 작은 a인 2 마이너스 루트 2와 큰 a인 2 플러스 루트 2 사이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풀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앞에서 우리 방정식에서 배웠던 형태로 인수분해 풀면 돼. 알겠죠? 인수분해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정리하는 형태를 했고요. 이제부터 그러면 이런 형태로 2차 부등식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2차 부등식의 형태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다 아니까. 맞죠? 2차 부등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1대 x제곱의 개수가 살아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며, 이런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2차 부등식의 풀이 해서 먼저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됩니다. x-a, x-b의 곱이 0보다 작다. 곱해서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 작은 a가 더 작다라고 할게요. 작은 a와 큰 b 사이로 정리가 된다. 두 번째, x-a 곱하기 x-b가 0보다 크다일 때 어떻게 된다고? 작은 a보다 작거나 큰 b보다 크다라고 식을 적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등호가 온다면 얘는 0이니까 0이면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등호만 그대로 씌우면 돼요. 등호가 오면 등호 따라오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얘들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예요. 인수분해 된다라는 얘기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된 2차식의 판별식 D가 무슨 수? 양수일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예요. 맞죠? 얘도 인수분해 되는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판별식 D가 양수일 때, 인수분해가 될 때 하나, 둘, 셋, 네 가지 형태로 부등식을 풀어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풀이 두 번째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얘들은 전부 다 풀 때 x제곱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최고창의 계수인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최고창의 계수인 A는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x-m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됩니다. 얘도 인수분해되는데 얘는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요. 얘는 제곱이 나오니까 판별식 D가 0, 중근인 형태, 방정식으로 보면 중근인 형태, 완전 제곱식인 형태, 얘가 0보다 크다일 때, 그리고 얘가 0보다 작다일 때, 크거나 같달까? 크거나 같을 때, 얘가 0보다 작을 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부등식을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걸 그대로 그냥 정리만 해줄 거야. 잘 봐. A는 양수니까 어떤 거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 맞아 안 맞아? 맞죠? 항상 0보다 커. 단 얼마 빼고? 얼마 빼고? 0은 빼야 돼요. 0을 제외해야지 다 0보다 크지. 그럼 얘가 0 되면 안 되니까 x가 0이 되면 안 되죠. x-m이 0이 되면 안 되죠. x는 m이 아니다인 모든 실수.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도 괜찮고 크거나 같은 것도 되니까 이거 다 되네. 모든 실수. 세 번째, 어떤 거의 제곱인데 음수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떤 거의 제곱인데 음수인 건 안 되지만 같은 건 됩니다. 제곱이 0인 거 뭐 있어? 너밖에 없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맞습니까? 얘는 위에처럼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있는 그 자체 실수인 조건만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니?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와 같은 형태를 이용을 해서 판별식 D가 양수일 때 0일 때 했고요. 마지막으로 풀이 세 번째겠죠. 뭐 할까? D가 음수인 경우. 판별식 D가 음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맞니? 이런 형태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플러스 4.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얘 어떻게 될까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판별식을 한번 구해볼게. b'제곱 마이너스 ac. 음수 나왔어. 이 형태입니다. 맞죠? 자, 다시 잘 봐, 잘 봐. 여기 있는 형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잘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4를 쪼갤 거예요. 1과 3의 합으로 쪼개자. 뭐지? 앞에 있는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3까지 더했어. 어떻게 돼? 0보다 크네. 맞습니까? 맞니? 오! 얘는 어떤 거에 완전 제곱식에 3만큼 더한 거니까 항상 0보다 커요. 항상 0보다 크겠네. 맞니? 항상 0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맞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옵니다. 맞죠? 항상 음수인 부분은 x였던 수 넣어보세요. 음수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수를 넣더라도 음수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맞니?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뭐라고? x제곱의 계수인 a는 양수입니다. 양수일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양수인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 모든 실수로 나온다라고 했고요. 다음 두 번째, 네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역시 모든 실수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세 번째, 이게 음수인 경우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
3번인데 했고요. 네 번째,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역시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해되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지 않는 부등식,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이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하나, 둘, 세 가지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해돼? 이걸 다시 그래프로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프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방정식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방정식에서 우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뭐예요? 방정식이 두 근을 가질 때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맞죠? 방정식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려놓은 거고요.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며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방정식에서 그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등식과 함수로 연결시킨다라고 했으며 이때 만족하는 거 여기는 알파라고 하자. 여기는 없으니까 그대로 둘 거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잘 보세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AB라고 적었네. 여기는 AB라고 했습니다. 이때 음수 봐봐. y는 2차식이라고 하면은 y가 음수 뭔데요? 함수값이 음수야. y에 해당하는 부분이 음수인 부분을 색칠했더니 얼마? x의 범위는 a와 b 사이입니다. a와 b 사이로 설명이 가능해. 함수로도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함수 y가 0보다 큰 부분,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을 색칠했더니 이 부분이 함수의 0보다 큰 부분이고요. x를 찾기 위해서 그대로 x 내려봤더니 x의 범위는 여기랑 여기가 돼요. a보다 작을 때 a보다 클 때가 됩니다. 오, 그래프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판별식 d가 0일 때 여기죠. 지금 우리 문제는 m으로 나와 있고요. 첫 번째 0보다 큰 부분 0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 다 색칠해서 x의 값을 보면 x의 범위를 구해라. 뭐 빼고? m 빼고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요 위로 싹 다니까 전부 다 모든 실수. 0보다 작은 부분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부분 없고요.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여기 하나 있죠. 설명이 됩니다. 다음 판별식 d가 음수면 붕 떠있는 형태의 그래프며 모든 함수값은 양수니까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으며 음수인 부분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 부등식, 함수의 관계를 하나로 짠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니? 하나의 표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판별식 d가 양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다음 판별식 d가 0인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음수인 경우는 붕 떠 있는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방정식을 찾아볼 거예요.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되며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여기는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하나, 둘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x-알파 곱하기 x-베타의 곱이 0으로 정리가 되는 거라서 만족하는 x는 얼마? 알파 또는 베타가 됩니다. 이거예요. 이걸 부등식 다 못 적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적을게. 적을까? 적읍시다 그냥. a의 x-알파, x-베타는 0이 되어서 만족하는 x를 찾으면 알파 또는 베타의 형태로 나오는 거라고요.
다음 얘는요. a의 x-알파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서 0이 되겠고요. 중근을 가지게 되니 x는 얼마? x는 알파 중근이 되며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라서 이렇게 적을게요. 괜찮죠? 다음 부등식 하겠습니다. 부등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다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같을 때까지 같이 이렇게 적을게요. 다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타낼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정리하자. 이때 너희는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a의 x-알파 x-베타의 곱이 0보다 작다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때는 사이사이로 알파와 베타 사이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고요. 요거 사이에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알파와 베타 사이로 나오게 됩니다. 했고 여기 등호가 있으면 똑같이 등호를 쓸 수 있다. 다음 이 형태로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완전 제곱식인 형태로 정리가 되어서 a의 x-알파의 제곱이며 음수가 되는 부분이니까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는 없다. 맞니? 음수가 되는 부분 없죠? 여기서 마찬가지 뭐 음수 되는 부분 없습니다. 우리 쟤랑 똑같이 적으면 되는데 이거 왜 거꾸로 적었을까요? 그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 네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때는 뭐밖에 없다? 요 지점 알파만 나오게 된다 라는 거고 얘도 음수인 부분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얘는요 0보다 크니까 a의 x-알파 x-베타의 곱이 0보다 크다. 요 경우는 크거나 같다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요. 그지? 0보다 크다.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색칠을 해서 y 범위를 찾아봤더니 알파 왼쪽 베타 오른쪽이니까 얼마?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 라고 나오며 등호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 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얘는요 ax-알파의 제곱이 0보다 크니까 당연히 뭐라고?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마찬가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역시 모든 실수가 되겠으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함수값으로 봤더니 모두 다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항상 성립되고 이때도 항상 성립됩니다 라는 거예요. 좀 더 공간이 있으면 좋았었는데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 다 해서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펴보니까 잘 보세요. 항상 성립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언제? 얘 항상 성립하지요. 얘도 항상 성립하지요. 맞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적어봅시다. 2차인 형태. 만약에 이 fx라고 하는 게 2차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능 칠 때까지 5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물어볼 때마다 분명히 모를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기억을 안 한다는 얘기는 공부할 의지가 없다로 간주하고 생각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2차식을 가정했을 때 여기서 이 2차식이 항상 양수가 되는 조건을 찾으세요. 항상 양수가 되는 조건. 어딨어? 양수가 될 때 항상 양수가 되는 조건, 항상 양수가 되는 조건. 뭐예요? d가 음수. 그리고 모든 x제곱의 개수는 양수를 했으니까 a가 모두 양수면서 판별식 d가 음수면 fx는 항상 0보다 커요. 왜? 아래로 블록이면서 판별식 d가 음수면 붕 떠있죠. 함수값은 항상 양수잖아.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된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얘가 0일 때도 하자. 그럼 어떻게 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얼마? 이때도 모든 실수 나오죠. 그래서 등호가 붙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fx가 음수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찾는데요? 항상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2차가 항상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함수값이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붕 뜨면 돼요. 즉 무슨 얘기? A가 음수면서 붕 떴으니까 판별식 D가 음수면 된다 라는 얘기며 여기 등호 붙으면 여기도 등호가 붙어서 2차 식이 항상 성립할 때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항상 성립합니다. 이것이 항상 성립하는 형태예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의 형태.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불렀죠? 항등식. 이거 항등식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거 왜 이러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운 1차 부등식에서도 항상 성립하는 형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1차식의 형태. 1차 부등식에서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ax 플러스 b의 값이 0보다 크다일 때 항상 성립하거나 항상 성립하지 않을 때는 x의 계수인 a가 0일 때만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용해서 1차가 항상 성립하는 형태, 2차가 항상 성립하는 형태, 3차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물으면 분명히 모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외우면 진짜 큰일 납니다. 졸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졸고 있다니. 그치? 정신 차리세요. 주머니에 손 빼고.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돼. 찍으세요. 바로 지우고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정리까지 하고 가야 돼. 정리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고 우리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오늘 연립부등식은 못하겠네요. 알았어. 됐나요? 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126입니다. 자, 우리 분명히 얘기했지만 함수로도 볼 수 있다. 함수로 봤을 때는 함수값이 그것을 만족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배운 형태가 아니고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요. 괜찮아. 뭐라고 했죠? 크다는 그래프상 함수값이 위에 있으면 큰 놈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되니? 보세요. 1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함수 fx가 gx보다 크다인 해를 구하시오. 잘 보세요. 2차고요. 1차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 여기는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문제는 fx가 gx보다 크다인 구간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봐봐. fx가 gx보다 크다인 구간을 구하시오. 무슨 얘기라고? 함수 y는 fx와 함수 y는 gx에서 같은 x의 값에서 얘의 함수 값이 너의 함수 값보다 더 큰 x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구간을 구하세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비교해본다. 같은 x니까 여기 x 비교해보자. 여기 함수값이 커요? 얘가 커요? f의 함수값이 커요? g의 함수값이 커요? g의 함수값이 크죠? 이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느 부분이에요? 얘가 2차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보라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뭐의 범위? x의 범위 찾으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프로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함수값이 내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아라. 얼마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되며 등호는 안 들어가겠죠.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바로 부등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방정식은 만나는 교점에 x좌표 구하는 거랬잖아. 부등식은 뭐예요? 위나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 부등식 같은 형태니까 그래프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이에요. 2번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합시다. 2번 적으면서 바로 이항시켰어. 괜찮니? 괜찮죠? 인수분해 되겠죠? 얼마?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4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 되는 값 마이너스 1과 4 작은 애보다 작다 또는 큰 애보다 크다가 되며 등호 있으면 똑같이 적으면 된다라고 했으니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알파는 얼마 나왔어? 베타는요? 계산하세요. 얼마입니까? 그죠? 3번입니다. 다음 2차 부등식에 해가 주어질 때 a, b의 곱을 구하여라. a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요 놈을 풀었더니 얘가 어떻게 됐다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a, b의 값을 구하래. 이해됐어요? 자, 봅시다. 얘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 그랬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돼 있어 안 돼 있어? 못하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못하지만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해를 구하니까 이렇게 나왔대. 얘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2차 부등식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 둘의 곱이 뭐보다 크다일 때밖에 없다 그랬어. 맞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랑 4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겠죠.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4의 곱이 0보다 크다를 풀면 얘가 돼. 맞습니까? 다시 부등식으로 해를 찾았고 해를 가지고 부등식 만들었으면 똑같은 놈이 돼야 돼. 맞아요? 맞지? 내가 자 이렇습니다. 오중이가 선생님의 제자면은 선생님의 스승은 누구냐? 다시 할게. 그치? 그냥 이거 뺄게. 말이 이상해졌다. 헷갈려서.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얘를 가지고 해를 만들었으면 이 해의 범위가 이 부등식에서 나온 거야. 맞죠? 부등식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같은 것이 되어야 되니 x제곱의 개수끼리 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 얼마예요? a. 맞니? 근데 이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맞지? 이걸 봐야 돼. 뒤에.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면 곱한 a는 무슨 수? 양수가 된다. 안 바뀌었으니까 양수가 된다. 맞죠? 그러면 이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양수인 n은 나왔고 이제 얘를 전개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8a가 0보다 크다인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서로 같죠? 따라서 정리를 했더니 a는 얼마 나오는지 보세요. ax 제곱이고 ax 제곱이고 마이너스 2x고 마이너스 2ax니까 a는 당연히 얼마? a가 1이면 0이는 마이너스 8 되고 상수함끼리 같아야 되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ab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할만하죠? 다음입니다. 4번 한번 볼게요. 4번 2차 부등식에 해가 주어졌을 때 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보세요. 이 2차 부등식입니다. fx는 2차가 되겠죠. fx는 2차식이 될 것이며 이거를 풀었는데 1과 3 사이가 나왔대. 우리 fx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이 해를 가지고 fx를 추정하자. 추정. 뭐 하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리해서 찾아내는 거야. 맞죠? 뭐와 뭐 사이로 나옵니다. 사이는 뭐랬니? 그지? 하나 둘의 곱이 0보다 작다니까 하나 둘의 곱 얼마? 1 나오려면 x-1, 3 나오려면 x-3의 곱이 음수가 돼야 돼. 맞니? 맞니? 그리고 이 fx의 해고 해를 이용해서 다시 부등식 만들었는데 너희 둘이 같다. 근데 얘의 계수 모르니까 계수만큼 곱하자. 맞죠? a를 곱할 건데 a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 있는데 여기 fx도 음수, 니도 음수로 나왔으니까 곱했던 a는 무슨 수? 양수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이제 비교 들어갑니다. 어떻게? 니가 0보다 작다일 때 니도 0보다 작다니까 이놈이 같은 애라고 했잖아. fx가 요 놈이에요. 맞니? 같은 애라고 했으니 fx가 바로 누구라고? a의 x-1의 x-3이 fx라고. 이게 fx라고. 맞아요? fx로 해를 찾았고 해를 가지고 다시 부등식 만들었으니 같은 놈이 되어야 된다 까지 찾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f의 2x 플러스 3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봐봐. x자리 얼마 넣었어? 2x-3을 넣는 거야. x자리 얼마? 2x-3, x자리 얼마? 2x 플러스 3, x자리에 2x 플러스 3을 모조리 넣어 보겠습니다. x자리에 2x 플러스 3을 모조리 넣어 줄게요. 됐니? 그리고 이것이 0보다 작다인 이 부등식을 풀래. 다 됐지. 보세요. 이 부등식을 이제부터 풀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x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a로 나누자. a는 무슨 수였지? a는 무슨 수였죠? 양수였죠? 양수니까 그냥 나누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네. 계산하자. 2x 플러스 2랑 얘는 x네. 2x의 곱이 음수. 얘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1과 얘가 0 되는 값 0이니까 마이너스 1과 얼마? 0 사이로 정리가 됩니다. 맞니? 우리가 찾는 부등식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으로 가서 5번을 볼게요. 할까요? 자, 5번입니다. 5번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7개일 때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여라. 그죠? x제곱 마이너스 k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보세요.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있지? 제곱에 차니까 인수분해 되잖아. x 플러스 k랑 x 마이너스 k랑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정리하면 너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k, 얘가 0 되는 값 k, 마이너스 k와 k 사이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는 x의 범위가 되며 이때 만족하는 정수는 몇 개? 7개가 되는 k의 값을 찾으라. 단 k는 자연수. 얼마 해볼까요? 정수가 마이너스와 플러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애들 사이에서 정수가 7개 나와래. 중간에 센터는 0, 양쪽에 1, 2, 3, 얼마? 됐죠? 따라서 k는 당연히 얼마겠어요? 3. 맞습니까? 이해되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봅시다. 6번. 2차 부등식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오직 하나일 때. 자, 여러분도 아까 전에 우리가 찍었어요. 그리고 정리를 예전에 했었어. 맞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찍었는 거 아까 전에 꺼내서 찾아보세요. 뭐랬지? 해가 하나밖에 없던 거. 표만 봐도 압니다. 해가 하나밖에 없던 거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어떤 경우에 해가 하나로 나옵니까? 찾아보세요. x제곱의 계수가 양수. 우리가 지금 푸는 2차 부등식은 전부 다 계수가 양수일 때 풀고 있습니다. 음수면 양수로 고쳐서 풀어야 돼요. 양수인 형태로 다 정리해놨어. 풀어보세요. 해가 딱 한 개만 나오는 거 있었잖아. 언제였어? 조건이 뭐였어요? 일단 판별식 d가 0일 때 맞니? 0일 때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은 해는 한 개 나온다 그랬다. 맞니? 그치? 걔 말고 없지? 그걸 찾으란 거야. 봐봐.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a가 양수가 돼야 되면 판별식 d는 뭐가 돼야 돼? 0. 너의 판별식 d가 0이네. 맞아요? 다 됐지요? 4분의 d 쓰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 끝. a는 얼마예요? 2입니다. 맞지? 그 표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내용이야. 할만하지요? 다음 7번입니다. 이렇게 우리 찾아야 돼. 여러분들도 찾아주세요. 7번 a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가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맞니? 맞아요? 자, 지금 우리 문제 보세요. 얘가 해를 항상 가지라고 했어요. 해 하나라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를 모든 실수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가지면 됩니다. 맞죠? 하나라도 가지면 돼. 다시 보세요. 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2차 부등식이라 나왔죠? 그 얘기인 즉슨 A는 0이 아니란 얘기야. 맞지? A는 0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푸는 2차 부등식 어떻게 풀었지요? 어떻게 풀었지? 2차 부등식은? x제곱의 계수를 일단 양수로 만들고 한다 그랬습니다. 맞죠? 맞죠? 만약에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범위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a가 양수라고 한번 해보자. 양수면 판별식 4분의 d는 b'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정리됩니다. 됐나요? 잠깐만. a는 양수, 6 곱해도 양수, 이 수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양수니까 뭐라고 했지 우리 아까 전에? x제곱의 계수가 양수며 판별식 d가 양수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해를 가져요 안 가져요? 가지죠.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가집니다. 그럼 얘는 맞아요. 이 a 범위 괜찮아. 맞죠? a가 양수일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니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고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항상 근의 범위를 항상 해의 범위를 가진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괜찮습니다. 또는 두 번째 a가 음수예요. 맞니? 자, a가 음수일 때는 부등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잖아. 맞지? a가 음수일 때는 부등식 못 풀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양수가 되도록 a를 나누고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그래프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 봐봐. a가 음수야. 양변에 a로 나누자. a로 나눠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분의 6이 0보다 작다. 맞죠? 우리가 하는 2차 부등식이죠. 이게 해가 항상 성립돼야 돼. 맞지? 항상 성립되려면 언제가 돼요? 이게 해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너희 인수분해 되면 해 가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얘 d가 얼마 돼? 0보다 크면 됩니다. 만약에 d가 0이야. d가 0이면 어떻게 생겼어? d가 0이면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다. 말이 돼 안 돼? 어떤 거의 제곱이 0보다 작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d가 0일 때는 안 되겠고요. d가 음수면 d가 음수라는 얘기는 이것이 붕 떠 있는 형태인데 붕 떠 있는데 음수가 되는 부분 찾아봐.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결국에 두 번째는 판별식 d가 양수인 범위를 찾아내시오 라고 했는 건데 잠깐만 적지는 말고 했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얘 분모의 a가 나온 게 정리가 돼요. 이런 부등식 여러분들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어. 할 수는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못 풀어. 못 푸는 것 뿐이에요. 맞기는 맞는데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 선택하자. 이렇게 판별식으로 보는 방법 말고 이거의 그래프를 자체적으로 그래서 푸는 방법을 해보자. a는 무슨 수? 음수.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지. 봐봐. 해를 가져 안 가져? 양수인 부분 찾으랬어. 해를 가져 안 가져? 가지지? 맞죠? 이렇게 되면 가져야 안 가져요?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 나오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얘도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언제만 말이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형태의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네가 이렇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만 가지게 되겠다. 아하, 무슨 얘기? 판별식 d가 음수. 자체의 판별식 d가 음수가 되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괜찮니? 자체의 판별식 d를 이용해서 4분의 d 방금 전에 우리 했죠. 얼마? a제곱 플러스 6a가 음수가 되어도 된다. 정리 한번 해볼까? 얘 정리하자. a의 a-6은 0보다 작다가 되며 따라서 a는 플러스네. 자, a는 마이너스 6과 0 사이로 정리가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주의할 점이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반드시 a가 음수인 범위 내에서 요 놈이 나왔으니까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봐. 음수인 애들만 찾아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음수가 나왔으므로 두 번째 답은 마이너스 6과 0 사이. 첫 번째 a가 양수이거나 두 번째 마이너스 6과 0 사이가 되면 우리가 구하는 n은 항상 나오게 됩니다. 맞죠? 맞니?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잠깐만. 얘들아, 미안. 이거 선생님 거꾸로 적었다.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d가 양수인데. 미안. 어이씨, 큰일 났다. 그죠? 미안. 양수입니다. 양수. 미안해. 양수입니다. 이거 거꾸로 적었어요. 두 점에서 만나면 양수잖아. 그죠? 그래서 a는 작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큰 0보다 크면 되는데 범위 안에 a가 음수인 범위에서 해결을 하라고 했으니 얘만 맞고 얘는 틀렸어.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범위인 0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라고 해서 정답은 3번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8번이에요. (8번)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a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단데 봐봐 줄 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 자 아까 전에 여러분들 정리했던 거 한번 꺼내보세요. 2차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인데 2차식이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할 조건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어떤 조건일 때 2차식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됩니까? 어떤 식일 때 얘가 성립되는지 찾아보세요. 언제입니까? A가 0보다 작고 그렇지. 항상 성립할 조건입니다. fx가 0보다 작다일 항상 성립할 조건 아까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거 걔예요. 어떻게 된다고? a가 음수면서 동시에 판별식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음수면 됩니다. 둘 다 만족해야 돼. 얘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 얘는 풀어야 되겠지요. 요거 그대로 한번 풀겠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9는 0보다 작다. 됐니? 됐어? 정리합니다. 이제 정리하면 a 마이너스 a 여기 1 9a 마이너스 a니까 얘 맞죠? 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 플러스 9의 곱이 음수로 나왔어. 맞습니까? 0되는 값은 각각 얼마랑? 마이너스 1과 9입니다. 마이너스 1과 9 그리고 얘는 4. 이렇게 정리되겠네. 맞나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다고? 나 틀리게 풀었는데 어떻게 이해됐어? 어딘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된 게 있는데? 걔를 모르고 적고 있어요. 어디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찾아줘. 어디가 잘못됐을까? 문제가 심각하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2차 부등식은요. x제곱의 개수가 항상 양수일 때만 한다 그랬잖아. 여기는 이 2차 부등식은 항상 x제곱의 개수가 양수, a제곱의 개수가 양수, 이 창이 양수일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 계산을 해줘야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 바꿔서 정리를 해줘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x제곱의 개수, a제곱의 개수, 이 창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 창이 양수일 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라. 이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작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큰 9보다 크다가 되며 정답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9보다 크다로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됐나요?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고 이제 우리는 최대값 찾으래. 맞지? 맞긴 뭐가 맞아. 맞긴 뭐가 맞아. 뭐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올바르게 풀었는데 선생님이 또 아니래. 왜? 뭐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내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제일 처음에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자 그랬잖아. 둘 다 만족하자 그랬잖아. 얘도 만족해야 되며 얘도 만족해야 된대. 맞지? 맞지? 이거 하다가 쟤를 까먹었어. 돼? 안 돼? 안 돼요. 이것도 만족하는 동시에 얘도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둘이 연립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얘는 0보다 작은 범위며 너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9보다 크다. 니까 공통범위는 얘죠. 따라서 진짜 구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로 나오게 되고 우리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뭐 찾으라고 했냐면 최대인 정수 찾으라고 했네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최대의 정수 얼마입니까? 그죠? 마이너스 2.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할 수 있나요? 있나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아래 내려가서 9번입니다. 9번.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 k 플러스 2의 값이 0보다 작다가 해를 갖지 않도록 또 줄 거 놓으세요. 해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찾으세요. 이렇게 된 형태가 2차식이 0보다 작다인 놈이 해를 가지지 말해. 어떻게 하면 해를 가지지 않나요? 해를 가지지 말해.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또 찾습니다. 보고 찾으세요. 2차 부등식이 x의 제곱의 개수도 양수인데 네가 해를 가지지 말해. 짠짠짠 앞에 거 보면서 찾아보세요. 앞에 우리 개념 정리한 걸 찾아서 봅시다. 찾아보세요. 나오나요? 나오나요? 첫 번째 판별식 D가 양수인 부분에서 0보다 작다를 찾으니까 해가 다 적혀있네. 맞지? 두 번째 판별식 D가 0일 때 0보다 작다인 부분에서 해가 안 나오는 경우가 한 개 있는데 있어 없어? 있지. 언제? 그지?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 오, 그럼 뭐라고? 판별식 D가 0이고 이것이 되면 해는 없다네. 맞지? 첫 번째 판별식 D가 음수면 0이면 됩니다. 한 개 더 있어. 판별식 D가 음수인 부분에서도 찾아봐. 0보다 작다 할 때 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해가 없다라 나오지?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도 된다는 얘기야. 맞니? 얘 또는 얘니까 합치면 뭐가 돼?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이 문제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맞아? 보고 여러분들 계속 찾아서 하는 겁니다. 다 했네. 4분의 D 쓰자. B 프라임.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1이고요. C 4의 K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요놈을 찾아주세요. 됐나요? 됐나요? 자, 이거 2차 부등식이니까 바로 전개해서 풀어도 되지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K 플러스 2, K 플러스 2. 같아요? 달라요? 그럼 K 플러스 2로 묶자. K 플러스 2로 만약에 묶었으면 니는 K 플러스 2가 하나 더 남았고 뒤에 있는 너는 4 남았으니까 플러스 4까지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정리되겠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얘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 이용해서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 사이로 K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2차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괜찮니? 2차 부등식 우리가 오늘 12개를 배웠습니다. 맞죠? 그 중에서 어떤 놈이 이 놈인지 찾아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부분부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2차 부등식 형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대표 문제 다시 보기 풀 겁니다. 맞죠? 지금 여러분들은 대표 문제 다시 보기를 1번부터 8번까지 풀어주고요. 선생님한테 전송을 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할 거니까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2차 부등식과 연립 부등식까지 하면은 부등식 내용 다 배웁니다. 알겠죠? 그러면 뒤에 도형의 방정식만 하면은 1학기 끝이에요. 벌써 끝났어. 중간고사 칠지 안 칠지 모르겠지만 다시 반복은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성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농땡이 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